안녕하세요. 메디언 성형외과 대표원장 서범신입니다. 쓸데없다고 느껴지지만 쓸데없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에 질문을 올려주셨지만 이런 질문은 오히려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답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답변 못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립니다. 개개인의 현재 상태나 의학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봐주세요. 절대 의학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근 축소에 대해 원장님의 득과 실평 같은 이야기로 설명 듣고 싶어요. 제가 이 성형인문학,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냥 제 생각 얘기하려고 만든 채널인데요. 이 성형인문학에서는 의학적인 팩트는 되도록 하지 않고 그냥 색다르게 접근하는 저 서범신만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보톡스가 낫냐, 교근 축소가 낫냐, 뭐 교근의 해부학이나 이런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6년째 턱에 보톡스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교근이 커지면 이 교근이 커져 보이는, 네모나져 보이는 단점만 보였는데 40대가 되고 이후부터는 교근이 여기에 커질 때 이 교근이 앞쪽 피부를 좀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어서 얼굴 처짐이 약간 개선되는 느낌도 있고 해서 40살 이후로는 좀 예전처럼 턱보톡스를 자주 맞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예전에 교근 축소를 해서 교근이 확 줄어버렸다면 지금 막 씹어서 키우려고 해도 키울 수 없었을 거예요. 예전에 귀찮아서 만약에 그냥 교근 축소를 해버릴까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보톡스를 잘 맞고 또 맞고 싶으면 맞고 안 맞고 싶으면 안 맞고 해서 교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추구하는 외모도 좀 저도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이런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고 봤을 때 보톡스나 교근 축소냐의 문제에서 고민할 부분이 누구에게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40대 여자입니다. 눈이 처져서 고민인데 어떤 병원은 이마거상이랑 자연유착으로 하라고 하고 또 어떤 곳은 상안검으로 하라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저도 눈 전문이 아니라서 뭐 답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요. 그냥 제 생각 말씀드리면 만약에 두 개의 방법이 모두 비슷한 효과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답변 드리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인들이 제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니까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지인들이 물어보면 하는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의학적인 게 아니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 수술해서 흉터는 눈에서 멀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볼 때 딱 보는 게 눈이잖아요. 근데 흉터가 눈에 직접 남는 것보다 이왕이면 흉터를 뭐 눈썹 아래나 이마로 눈 멀리 두는 게 낫겠죠. 그래서 상안검보다는 눈썹 밑에 절개한 눈썹 하고상이 흉터가 눈에 덜 띄고 이마고상술은 어차피 두피에 절개를 하는 거니까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겠죠. 만약에 나중에 제가 수술 받는다면 상안검보다는 눈썹 하고상술이나 이마고상술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자연미인이라고 해서 철석같이 믿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제 여사친이 제 와이프를 보더니 자연미인이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막상 물어볼 수도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제 아내가 성형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거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그냥 방법보다 조금 조언을 해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남자분이니까 혹시 매트릭스 영화 보셨나요? 아마 보셨으면 좀 답변이 될 건데 뭐 이런 장면 있죠. 뭐 빨간 약, 파란 약 골라야 되는 빨간 약 굳이 드셔야겠어요? 이왕 결혼하셨으면 그냥 파란 약을 먹고 평화롭게 사는 인생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앞턱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턱 끝에 필러를 맞았거든요. 1cc 맞았는데 뼈가 파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녹이고 아예 비슷한 모양으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게 되게 옛날부터 얘기 나오는 건데 이런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이게 답변할 만한 질문인가 해서 처음에 답변도 안 드렸는데 보다 보자 하니까 이게 무슨 필러 괴담처럼 번져갖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안 그래도 이거 한번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수술 똑같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무슨 필러가 독약입니까? 필러가 아무리 어쩌네 저쩌네 해도 턱끝 수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전신 마취하고 여기 이완 째고 근육 자르고 뼈 자르고 또 뼈 잘라서 나사 받고 근육 다시 꾸며야 되고 필러 부작용이 이 과정하고 같냐고요. 실제로 저도 턱끝 수술을 하는 의사인데요. 그게 어떤 특정한 수술 저도 알아요. 그 수술할 때는 조금 불편하고 방해가 하긴 하는데 이 필러가 뭐 뼈를 한없이 파이게 하는 것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만 있으면 그 특정 수술도 잘 됩니다. 저도 뼈 수술하는 의사지만 실제로 뼈 필러 때문에 수술이 잘 안 되고 부작용 있고 하는 건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무슨 괴담처럼 많이 번지긴 했지만 그리고 아무리 필러로 뼈가 조금 변형이 온다고 해도 그 뼈 수술을 하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작은 리스크예요. 대체 1, 2cc 필러로 될 턱끝을 왜 수술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수술을 왜 병원에서 부추기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량의 필러로 모양 나오는 턱끝은 수술하지 않습니다. 성형수술비가 병원마다 왜 다른 거죠? 이게 조금 민감하긴 한데 답변은 의외로 쉬워요.
어떤 의사건 어떤 병원이건 당연히 비싸게 받고 싶겠죠. 그건 병원 말고 뭐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순 그냥 시장 논리예요. 많이 찾아주면 좀 비싸지는 거고 안 찾아주면 가격이 싸더라도 하는 거고요. 병원이 내세울 게 가격 싸다는 것밖에 없으면 더 가격은 내려가겠죠. 필러만 봐도요, 어떤 병원은 1cc 주입하는데 10,000원도 안 되게 받는 병원도 있고, 어떤 피부과 의사분은 똑같은 필러 넣는데 50만 원씩 받으세요. 그래도 그 비용 내고 하시는 분들이 매일 있어서 매일 수술을 하시는 거죠. 뭐 여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가 거의 대부분 실력 아니면 명성 뭐 그것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단순한 이유예요. 얼굴이 땅콩형입니다. 얼굴에 지방이나 필러를 좀 채우려고 하는데 지방 이식이 좋을까요? 필러가 좋을까요? 예, 지방 이식 참 많이 하죠. 필러도 참 많이 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지방 이식이 조금 되돌리기 힘듭니다. 우리 이제 오겹살 보면 껍데기 바로 밑에 있는 지방층이 있고 그 다음 근육층이 있는데, 보통의 지방은 껍데기 밑에 있는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층에 있는데 그 피하지방층에 넣는 게 아니라 피하지방층의 생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근육층까지 넣기도 합니다. 근데 근육 안에 이미 들어가서 생착돼 버린 지방은 제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필러는 녹이면 되잖아요. 뭐 다 안 녹는다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녹아요. 즉 뭐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에 뭔가를 채우는 걸 하고 나면 보통 누가 안티가 되냐면 내 먼 미래에 자기 자신이 안티가 됩니다. 그때 그 왜 넣었지? 막 이러는 거예요. 넣어보니 생각보다 안 이쁜 거죠. 막 생각해 볼 때는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것 같고 막 이랬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그 느낌이 아니기도 하고요. 넣어서 또 늘어난 부분 나중에 좀 처지기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얼굴에 뭘 채워야 된다면 그 미래의 그 당신 여러분도 이걸 넣은 걸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뭐 지방을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미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약간 물음표가 떠다닌다, 그러면 필러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지방이나 필러 말고도 다른 재료들도 많이 있곤 하지만 그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이런 기준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결혼 전에 얼굴에 하기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좀 답변이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앞두고 뭐 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결혼식 때는 보통 시술이나 수술로 예뻐지는 것보다 메이크업으로 예뻐지는 게 더 크지 않나요? 어차피 풀 메이크업하고 단점 다 보완하고 할 건데, 그리고 결혼식뿐만 아니고 좀 중요한 일정 앞두고, 중요한 뭐 인플루언서나 그런 분들 촬영 앞두고서 최대한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보톡스라도, 간단해 보이는 필러라도, 또 레이저라도 확률적으로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제 지인도 결혼 전에 턱 보톡스를 맞았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약간 결혼 앞두고 하니까 잘 놔주신다고 조금 원래 여기만 놓다가 조금 앞쪽까지 놔주셨나봐요. 그 입꼬리 근육이 같이 마비돼서 결혼식 때 웃지도 못하고 되게 어색했던 채로 결혼했던 지인도 있었습니다. 물론 보톡스의 부작용은 6개월 안에 다 돌아오지만 약간 이뻐지려다가 중요한 날을 더 망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거나 회사에서 외모 때문에 이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다 내 외모 때문인 것 같아서 성형수술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수술하기 가장 위험한 케이스입니다.